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시동을 건 가운데 강원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이죠.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막대한 담수의 온도차를 이용해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추진 내용은 뭐고 기대 효과는 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시죠. 이기원 한림대 교수님, 그리고 김경구 강원도 데이터 산업과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뭐 앞에서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좀 예. 드렸는데, 자, 강원도가 춘천의 그린 뉴딜 사업,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건데, 예. 먼저 이게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목표가 네,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지역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이 이제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특성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예. 근데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게 수려한 산, 계곡, 바다 등인데 늘 나오는 얘기가 규제가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소양댐만 해도 댐 건설 당시에 강제 이주로 인해서 주민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반항도 못하던 그런 엄혹한 시절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또 댐 주변은 또 아주 넓게 규제적으로 지정돼서 네, 주민들의 원성이 잦아했었습니다. 예, 이게 차고 맑은 물에서 잘 자란다는 송어,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제 한동안 활용됐지만 이 사료로 인한 또 생태 오염이 심각해서 모두 걷어낼 수밖에 없었고요. 예, 또 제가 처음 춘천에 와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이 소양댐에서 공급되는 물이 수도로 들어왔는데 네. 이게 너무 차가워가지고 네. 이제 샤워하기도 힘들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예. 일이 큰 사업이 되었고, 네. 이 스토리지를 예. 저장 장치들을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연결점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하고 이제 산업의 수요가 이제 만나는 지점입니다. 네. 한쪽에서는 스토리지를 식히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고, 다른 쪽에서는 식히는데 도 같은 엄청난 양의 이제 차가운 물이 연결되는 과정이죠. 예. 근데 지역적 특성이 첨단 데이터 산업과 연결되는 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대선 지역 공약으로도 채택이 되고 법령 개정을 통해서 당당한 신재생 에너지로 지정이 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사업 사례로 등장하기까지 하는 거죠. 예. 그럼 우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어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예. 크게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네. 안전망 강화 이렇게 포함되는데, 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는 58조 2천억 원, 그래서 한 90만 3천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든다. 예. 그린 뉴딜에는 73조 4천억을 투자해서 6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네. 그리고 안전망 강화에는 38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34만 9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200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예, 거네요. 아주 19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5G하고 이제 AI, 네. 인공지능이죠. 그 기반의 이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운데 이제 나라 전체가 이제 혜택을 보겠지만, 네. 특히 우리 강원도하고 관련 있는 내용들을 좀 추려보면 그게 바로 1번 과제입니다. 예. 과제 중에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고 활용하는, 그게 바로 강원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네. 바로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예.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뉴딜의 이제 선도 기업으로 이 춘천에 있는 우리 더 좋은 비전의 대통령께서 예. 직접 왔다 방문까지 가셨죠? 하셨던 네.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대면 산업의 육성에 있어서도 스마트 의료, 그다음에 돌봄 인프라 뭐 이런 구축에 바로 또 강원도가 지금껏 육성해온 분야가 바로 이 스마트 헬스케어였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청정한 자연 생태가 이제 커다란 자원인 이제 강원도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로 에너지 하우스의 원조가 또 바로
홍천군 내면에 있는 네네. 산전 제로 저희 에너지 균형발전에서 한번 다뤘었죠. 모셨었죠. 네네. 예. 그 신재생 에너지를 주민 참여 이익 공유형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례로 또 남전리 햇설마을이 인제 있었고요. 남전이요. 예.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는 두 번째 과제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그리고 공정한 전환 지원에 있는 것인데 그 풍력, 수소 그리고 수열이 바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재생 에너지인 이제 하천 수열 보급의 확대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 대용량 이제 히트 펌프 그리고 이런 기술 개발 그다음에 시범 사업이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보면 우리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디지털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네. 친환경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네. 자, 과장님, 앞서서 이제 예. 지금 교수님으로부터 균형 발전 관련된 연관성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 예. 자, 그러면 춘천의 우리 그린 뉴딜 사업,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예. 먼저 그러면 아까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양강 댐의 담수의 온도차를 이용한 예.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예. 수열 에너지 예. 좀 생소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열 에너지는 더러 들어보셨을 예, 텐데 지열 에너지 수열 들어봤어요. 에너지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그 사전적 의미는 물이 가지고 있는 열을 네.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에너지를 변환해서 네. 건물의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수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음. 여기서 이제 직접이란 말은 열교환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고요. 예. 간접이라는 거는 히트 펌프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이제 그 수열 에너지원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고자 하는 호소수뿐만이 아니라 네. 하천수, 해수, 심지어는 하수, 폐수까지도 예. 다양한 수열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마 수열 에너지를 좀 대규모로 이용한 최초의 사례는 서울의 롯데 제2월드가 되겠습니다. 아, 네. 2015년에 예. 도입한 이 수열 에너지는 전체 냉난방 부하의 10%를 네. 수열 에너지를 이용했습니다. 뭐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수열 에너지를 이용한 겁니까? 아니죠. 한강물을 직접 취수한 게 아니고 네. 탈당댐에서 취수한 물을 과천으로 보내는 예. 상수 관망 네. 원수를 인입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도입해 본 결과 예. 비용 절감 효과가 음. 약 3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규모가 3,000 RT급이라고 해서 상당히 큰 대규모로 이제 시공한 건 이제 처음이죠. 네. 이러한 수열 에너지가 갖고 있는 장점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장점은 저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네. 비고갈성 에너지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기존의 전기라든지 예.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 20% 내지 5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예.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 훼손을 수반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러나- 요새 뭐 많이 얘기가 되죠. 예, 수열 에너지는 네. 그런 신재생 에너지원에 비해서 자연 환경 훼손이 적다라는 아.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물론 이제 승원수 이 에너지로 이용하게 되면은 약 5도의 배출수 승원수가 생깁니다. 예. 일본은 네. 이미 약 25년 전부터 수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많은 제도화를 통해서 이러한 단점을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 내지는 제도를 갖췄고요. 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열 에너지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네. 작년 9월 24일 날 네. 산업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수열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었는데 네. 작년 9월 24일부터는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린 뉴딜 네.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6월 30일 날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수열 에너지 중장기 활성화 방안을 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그린 뉴딜 대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소양강 댐 물을 어떻게 그럼 수열 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춘천 시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춘천 수돗물은 상당히 차갑습니다. 네. 이러한 차가운 물이 약 7도 내지 8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연간 평균으로요. 예, 평균요. 예. 저희가 이제 시골에 가면 지하수 온도를 12.5도로 보는데 네.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가운 물이죠.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소양강 댐으로 내려오고 있는 물은 네. 하루에 약 한 340만 톤이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그 이유는 네. 댐의 구조에 있습니다. 아. 예, 발전 방류수가 내려오는 예. 그 물은 댐의 밑에서부터 약 130m 내지 150m 사이에 예. 발전 방류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에 있는 물이 내려오는데 네. 사실 그 이 댐 수위는 180m에 맞춰놓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태양 광선은 수면 20m 이하로는 절대 투과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160m 부분부터는 상당히 온도가 다운돼가지고 그렇죠. 맨 밑바닥 기저 부분 가면은 약 4.5도가 됩니다.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차가운 물이 내려오고 예. 저희 강원도에서는 이 차가운 물을 아까 말씀드린 열교환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네. 냉방 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자, 교수님 그러면 이런 수열 에너지의 장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 기대 효과들이 있는데 예. 그동안에 우리 북한강의 뭐 소양강 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도 묶여 있죠. 뭐 공장 유치하는데도 걸림돌이 많았잖아요. 예. 이거 왜 인식이 안 바뀌었던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 옆에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묘한 건데요. 네. 심지어 이제 대다수 주민한테는 이제 집단 이주라는 이제 불편을 초래했던 그런 이제 그렇죠. 존재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늘 옆에 있으면 일상이기 때문에 눈에 띄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말 중에 이제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을 보는 눈이 없는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제가 늘 예. 드려왔는데 이 눈이 없다는 것도 좀 나누어 보면요. 네. 이 색안경을 쓰고 있어서 이거 이제 편견 또는 이제 고정관념을 의미하는 건데 네. 이게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 색안경은 또 벗었더라도 예. 뭔지 모르면 즉 무지하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자원이 바로 눈앞에 있더라도 인식할 수 없게 마련이죠. 예.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제 소양강 댐의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네. 춘천시 동면 진해리 네. 907번지 일원에 약 24만 평의 부지에 예. 앞으로 2025년까지 6년에 걸쳐 가지고 네. 총 사업비 3,027억 원을 투입해서 예. 저희들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컨셉은 저희는 이 사업을 두 가지의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춘천을 빅데이터의 산업 수도로 육성하겠다. 예. 두 번째는 미래 수자원 신산업화의 선도 모델을 창조하겠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두 개의 지구와 네 개의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핵심 지구, K 클라우드 파크라고 지금 이름이 돼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데이터 산업들을 집약화하는 그런 곳을 K 클라우드 파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K 클라우드 파크는 네. 저희 그 사업 지구 중에 핵심 지구입니다. 네. K는 이제 코리아의 약자고요. 네. 클라우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이고, 네. 파크는 직접 단지를 의미합니다. 예. 저희 K 클라우드 파크는 먼저 친환경 데이터 센터 집적 단지를 조성해서 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6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산업 융합밸리를 조성해서 예. 앞으로 IT 기업 300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이게 조성이 된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예. 영어로 우리가 레벨레이션 하면 이제 계시라고 하지 예, 신의 않습니까? 계시 예.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게 강원도가 품고 있는 자원들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네. 이제 안목이 있는 사람한테 슬쩍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보통 영양의 이제 빙산 모델이라고 해서 빙산의 일각. 그렇죠. 빙산의 우리가 강원도가 갖고 있는 그 풍부한 자원의 네. 극히 일부를 한번 잠깐 보여준 것이고 예.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게 미래 에너지로구나. 예. 그다음 플러스 새로운 신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 갖다가 한번 보여준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같은 거는 이제 청정 강원도의 미래 신산업으로서 예. 지역적 특성에도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향후
지역의 특성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사업화하는데 아주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 같은 건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한 거는요. 예. 2016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2016년. 예. 2016년에 기본 구상 용역을 했고요. 네. 2017년도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2017년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네. 강원도 대표 공약으로 반영시킨 바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2017년도 10월 달에 네. 저희가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19년 11월 달에 네. 주민 설명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금년 7월 10일 날 네. 그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네.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정들은 그렇게 됐고 예. 지금 결국은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관건은 또 예산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는 3,027억 원입니다. 예. 그 중에 저희 그 국비 네. 253억, 지방비 109억, 나머지 2,665억은 네.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합니다. 아. 예. 그 중에 저희가 재정 사업으로 네. 지원하는 부분은 수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비가 362억이 투입됩니다. 예. 362억 중에 국비 환경부 국비를 70% 확보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253억 원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했는데 네. 금년 코로나 3회 추경 때 예. 설계비가 전액 반영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러한 하드웨어 사업비는 이미 다 확보가 됐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업 유치를 위한 네.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저희 지자체가 많은 국비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기부에서 실시하는 네. 중소기업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지 네, 네. 또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약 1,0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비를. 아,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네. 저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각각 교수님하고 과장님한테 예. 우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교수님은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과장님은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지 마무리 말씀으로 예. 한마디씩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올바르게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 예. 그래야 이제 균형 발전이 추구하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주민 주도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고 예. 이 사업이 지역 청년들한테 또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외지에서 기업 유치하려는 노력보다도 지역 내에서 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아, 네. 그래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과감한 정책 지원이 물론 담겨 있습니다. 그 예. 내용들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데 예.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아마 지역 대학들이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 그린 뉴딜 또 디지털 뉴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또 유치가 되고 스스로 또 창업하는 기업들도 나와야 예. 되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거기에 또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좀 상생하는 부분들이 예.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자, 과장님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저는 사업 성공을 위해서 네. 반드시 필요한 건 소통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그 사자성어 줄탁 동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서로 안팎에서 쪼아야 된다는 그렇죠. 말이 있죠. 저희는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네. 반드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최고 먼저 할 일은 예.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열 클러스터 사업이 뭔지, 예. 왜 하는 것인지, 예. 했을 때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네.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 강원도와 예. 춘천시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체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이슈 토크뿐만 아니라 헬로 TV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그러시죠.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강원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되길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기원 한림대 교수, 김경구 강원도 데이터 산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